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대명사에 남아있는 내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남은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죠. 자, 우리 이제 원과 남아있는 것이 이제 6번에 있는 부정대명사의 무리입니다. 자, 우선은 원이라는 것도 사실 부정대명사에 속하는 예이긴 해요. 근데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차이를 묻는 그런 사용되는 대명사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5번에 따로 빼서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일단은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우리 원과 이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 이 부정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반면 it은 어때요? it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I라든가 you, he, she, they, we 이런 거와 같은 인칭대명사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의미의 차이는 일단 정의를 읽기 전에 저와 함께 일단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앞문장에 첫 번째 I lost my phone.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so I need 뭐 약간 짧게 써보죠. 예를 들어 I need one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2번. 자, 앞문장은 똑같이 I lost my phone. 그런데 이번에는 but. 그리고 I found it. 자, 요런 문장을 각각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을 여러분들도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각각 끝에 있는 이 원과 그 다음에 it은 제가 어떤 맥락을 통해서 구분하여 적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앞부분의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둘 다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내 폰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I lost my phone. 나는 폰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나는 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I need one. 나는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이어가셔야 하냐면 앞서 나왔던 지금 my phone이라고 하는 건 자, 내가 잃어버린 나의 폰이고, 그리고 뒤에서 내가 하나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원. 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폰을 생각을 하고 원을 썼겠지만 대신 앞에 내가 잃어버린 폰과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하나라고 하는 거는 자, 같은 대상이다, 다른 대상이다. 그죠? 이 두 개는 다른 대상이라고 하셔야겠죠? 같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원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이라고 하는 거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우리 의미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행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 대명사가 받아주는 앞서 등장한 명사를 얘기합니다. 자, 1번의 예제로 치면은 선행명사가 뭐겠어요? my phone이 되겠죠? 그러면은 선행명사와 자, 동일한 종류는 맞아요. 하지만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것과 동일한 대상이다 아니면 다른 명사다. 그죠? 다른 명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럴 때 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대신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래 뜻 자체가 그것이잖아요. 자, 그것이라는 뜻 자체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도 뭔가 앞서 나왔던 명사를 대놓고 아예 지칭하는 명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2번 문자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I lost my phone이에요. 나는 내 폰을 잃어버렸는데 벗입니다. 그러나 I found it. 난 그걸 찾았대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쵸? 내가 잃어버렸던 그 폰을 나는 그것을 찾았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나왔던 my phone과 뒤에 있는 it이 어떤 대사? 앞서 언급한 바로 그 명사가 됩니다. 이때는 같은 관계에 형성되죠. 자, 이럴 때 여러분 it을 사용하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래서 우리 it이라는 거의 정의를 읽어보시면 앞서 언급한 바로 그 명사입니다. 즉 바로 그 명사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동일한 명사입니다. 자, 그거를 바로 설명해주는 얘기였어요. 자, 어떨 때 여러분 원과 it을 구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원과 it의 이제 차이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또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자,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그럼 하나라는 거를 내가 얘기했다는 거 자체가 둘, 셋, 넷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여러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적어도 가상명사 정도는 돼야 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설명해 보시면 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가산명사만 대신하는 특징, 즉 불가산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는 없다. 대신 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분하진 않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앞서 나왔던 뭐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불가산명사 워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가산, 불가산 둘 다 대신하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원 같은 경우는 복수형이 따로 존재하죠. 자, 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명사 뒤에다가 s를 취하듯 마찬가지 원도 s를 취해서 복수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세 복수형은 뭡니까? 그쵸, 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가 이세 복수형이 되고요. 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형용사의 수식 가능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명사라면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나눴죠? 데이라든지 it이라든지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눠봤던 이야기, they하고 those 관계 기억나세요? 즉, 우리 they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they 뒤에 분사라든가 관계사가 나오면 누구로 교체하자? 그죠? those로 교체하자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자, 즉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수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small one, 작은 하나, large one, 뭐 큰 하나 이런 식으로 small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 옆에 있는 지금 they나 it 같은 경우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지시대명사 이야기 나눴을 때 이제 같이 이어지는 일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이과의 차이를 묻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지만, 자, 이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원과 원스의 차이요. 여러분, 이 경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왜냐면, 우리 결국에는 원과 원스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단수와 복수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히, 자, 선행명사를 찾고, 선행명사가 단수면 원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수인 경우에는 뭘로 받아주자? once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원에 s를 취한 게 복수형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부터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가보니까 자, 일단은 처음에 according to로 시작을 했어요. according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닫아줄게요. 그러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companionship and 그 다음에 social support A and B 주어. 자, 이렇게 주어입니다. 자, 제 표현 좀 웃기네요. 자, 이렇게 주어예요. A and B. 그러면 동료애와 여러분 companionship은 동료애야. 동료애와 사회적인 지지는 이하입니다. vital. 중대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vital이 부호겠죠? 근데 뭐에 중요하냐면 to 이하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to 뒤에 보니까 이제 보트 A and B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트 A하고 and B. 자, 이때 and는 지금 보니까 A, B의 품사가 뭡니까? 둘 다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그래서 psychological, physical well-being. 둘 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전명구는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시. 그러면은 동료애와 사회적 지지는 중대하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정신적, physical, 신체적, 즉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둘 다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쌍꼬마 묶으시고 Y졸도 묶어줄게요. 위증 꾸미는 관계 부사절이겠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married couple이 그러면 의문사니까 여러분 관계부사절이니까요.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절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럼 married people이 주어고 tend 동사고 tend에 대한 목적어 live입니다. to live. 자, 그리고 이제 longer 비교급이기 때문에 then을 써준 것 뿐이에요. 됐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이게 바로 어떤 이유냐?
married couple이라는 거 여러분 기혼자라고 그냥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혼자들은 정확히는 married는 pp입니다. pp요. 이렇게 꾸며.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이니까 기혼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아요? unmarried one. 그죠? unmarried라는 건 다시 한번 원을 꾸며. 그러면은 unmarried라는 건 미혼자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동료애도 있고 사회적 지지도 해주다 보니까 더 건강할 가능성이 크니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큰가 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기혼자들은 사는 경향이 있어요. 더 오래 누구보다 그쵸? 미혼자들보다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에다가 원을 적었다는 거는 선행명사가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단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비교하는 건 뭡니까? married people하고 누구예요? unmarried people 아닐까요? 그럼 이때 여러분 원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원래는 뭘 썼겠어요? 대명사로 받기 전에. 뭘 썼겠어요? 그죠? people을 썼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즉 여러분 여기에서 근거가 되는 거는 뭐예요? 자, 근거가 되는 거는 앞에 있는 peopl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근거는 얘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이라는 것 대신 우린 지금 people이라는 복수명사를 받아야 하니까 자, 원이 아니라 누구로 정정하자? 그쵸? once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명사의 수일치에 어긋났기 때문에 네, 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이 문제 부정대명사 원과 it의 비교를 문제를 찾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절한 문제가 없어서 제가 여기저기 좀 문장을 갖다가 좀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실제 기출은 아니고요. 자, 제가 이제 직접 만든 문제인데, 자, 일단은 그래서 이 13번 문제는,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나눠봤던 어떤 문제에 해당이 되냐면, 네, 원과 it의 차이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입니다. I was wondering 이라고 했어요. 저는 궁금해요. if 이하가 궁금합니다. if일 때 여러분 wondering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때 if는 누구로 해석합니까? 외도로 해석하셔야겠죠. 자, 삼형식입니다. 그럼 나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if you had 당신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책이에요, 책. 근데 어떤 책이냐면 주얼로지. 이런 주얼로지는 뭐죠? 그쵸? 동물학입니다. 그런 동물학에 관련된 책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요. 자, 왜냐하면 I'd like, I'd like to라고 하는 거 would like to인데 D를 축약한 겁니다. would를 축약한 거예요. 그러면 would like to니까 뭐뭐 하고 싶어요. 자, 제가 뭐 하고 싶습니다. 그쵸? 뭔가를 빌리고 싶어. 그럼 여기서 맥락상 뭡니까? 당신이 혹여나 동물학에 관한 책이 있다면 그렇다면 제가 어떤 책을 빌리고 싶어요 라는 맥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을 써버리면은 콕 집어서 저는 어떤 그 책을 빌리고 싶어 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시라고 하는 거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이은 앞서 언급한 바로 그 명사예요. 아까 예시 기억나세요? 나는 폰을 잃어버렸고 I found it. 나는 그것을 찾았어. 그럼 그것이라는 건 뭐죠? I lost my phone에 있었던 my phone을 지칭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대상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 도저히 이 borrowed에 있는 it이라는 것을 앞서 언급한 바로 그 명사로 이을 수 있는 단수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맥락상 뭐가 돼야 합니까? 자, 저는 궁금해요. 당신이 동물학에 관련된 어떤 책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지고 있다면 그 책들 중 한 권을 빌리고 싶습니다. 즉, 뭔가 특정하게 딱 그거 빌리고 싶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책들 중에 한 권을 빌리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즉, 어떤 특정하다기보다는 그냥 불특정한, 그냥 그 책들 중에 한 권을 지칭하는 자, 이시 아니라 뭘로? 원으로 얘기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을요. 자, 누구로 바꿔줘야 한다? 예, 원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문장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정리했었던 내용 기억나세요? 우리 아까 여기 원의 의미 다시 한번 보시면 선행명사 동일한 종류의 다른 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문장으로 치면 앞에 선행명사라고 하는 거는 books, on, geology가 되겠죠. 동물학에 관한 책들. 그러면 동일한 종류는 맞아요. 내가 빌리고 싶은 건 동물학에 관한 책이니까 대신 그 책들을 콕 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냥 하나. 그러니까 이거랑 일치하는 명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원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ecause로 시작을 했어요. 자, the window would not budge. budge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움직이다라는 동사입니다. move라는 동사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그 창문이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않았기 때문에 we had to leave. 우리는 남겨둬야 했어요. 자, 이때 leave라는 동사는 어떻게 좀 바라보셔야 하냐면 자, 이때 leave는 5형식 동사로 바라봐 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원이라는 게 목적어, 그리고 open이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로서 열린, 열어둔 채의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즉, 이때 5형식 구문으로 봐주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뭔가 하나를 열어둔 채로 둬야만 했고요. and, 그래서 could not but get out. 자, cannot but 원형이라는 구문이거든요, 이건. 수거 표현입니다. 자,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can을 갖다가 could로 바꿔놓은 걸 보니까 과거였겠죠. 그럼 이제 해서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조합해 볼게요. 창문이 그러니까 창문이 도저히 would not but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나를 열어둔 채로 둬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get out of, 우리는 그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생각하셔야 하는 게 여기서 여러분 원을 썼잖아요. 그대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앞서 있는 선행명사가 우리가 올 수 있는 건 자, 원에 해당되는 선행명사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쵸? 앞에 있는 더 윈도우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맥락상 비코즈절에 있었던 그 창문이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문을 열어둔 채로 둬야만 했겠죠. 그럼 여기서는 또 윈도우하고 정확하게 여기 있는 원하고 어떤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완벽히 일치하는 대상. 그쵸? 즉 바로 그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로 그 명사 아까 제가 위에 적어드렸던 부분이죠. 즉, 이 문장으로 치면은 윈도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하니까, 자, 이때에는 여러 원이 아니라 누구로 정정을 해줘야 한다? 그쵸? is로 정정을 해주셔야 한다. 즉, 누구를 생각하고, 더 윈도우로 생각을 하시고, is로 정정을 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입니까? 우리 굉장히 익숙한 prefer A to B 구조죠. 자, 어떻게 해석하세요?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라는 해석이 되는 공식이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I prefer. 저는 red wine to white wine이니까 아마 맥락상 이런 얘기였겠죠? 나는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을 더 선호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화이트 뒤에 원으로 받아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때 일단은 무슨 의도였겠어요? 앞에 있는 와인을 갖다가 의도해서 원에다가 적어준 상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와인이 과연 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류예요.
그럼 우리 알다시피 물, 주스, 우유 이런 것들은 액체류에 해당되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물질 명사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이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은 원이 뭘 받아버린 게 되죠? 그쵸? 불가산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나눠봤던 개념에서 원은 가산 명사만 대신한다. 자, 이 점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와인이 원이다 라고 하는 관계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자,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원이라는 자리를 아예 원을 삭제하시고 그냥 원래 명사 아예 그냥 그대로 와인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아예 와인으로 적어주세요. 자, 아니라면 여러분 단어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야 사실. 왜냐면 앞에 이미 레드 와인이라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만 남기고 와인을 생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자, 원을 와인으로 교체해서 써주거나 화이트 와인으로 쓰거나 단어 중복의 이유로 I 와인을 생략하고 화이트만 남기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3번도 이런 점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됐고요.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문장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내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고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must buy one. 내가 뭔가 하나를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뭘 생각하고 일단 원을 쓴 거긴 해요. 그렇죠. 폰을 갖다 생각을 해서 원을 쓴 거긴 한데 내가 잃어버린 그 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다른 명사를 얘기했겠죠. 즉 이때 폰하고 원의 같은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거 앞서 언급한 바로 그 명사가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다른 하나의 명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번 문제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6번 부정대명사 무리인데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정대명사는 종류가 워낙 많고 여러분들 원래 이제 처음에 배우실 때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대명사거든요. 이제 종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other, 뭐 others, the others, 뭐 the other, another 이런 식으로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자,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앞뒤를 잘 봐라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앞뒤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아더 같은 경우는 두시고요. 두 번째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아더스 같은 경우는 처음의 형태 아더에 비해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S가 취해져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세 번째 거는 더가 있고 S가 있어. 이렇게. 네 번째 거는 더가 있고 s는 없는 상태. 마지막 거는 아더 앞에 뭐가 취해졌냐면 on이라는 부정관사입니다. 단수라는 증거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 첫 번째 거 아더 같은 경우는요. 아더는 그냥 다른이라는 의미로서 다른이요. 다른. 그냥 다른이라는 거는 다른 뭐뭐들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미는 얘기 때문에 아더 자체만으로는 대명사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아더는 여러분 품사가 뭘까요? 네, 형용사입니다. 의미 뭐라고요? 다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아더 앞에 더라도 취하든지 s라도 취하든지 뭔가 앞뒤에 뭔가 붙어야만 뭐가 된다? 대명사가 됩니다. 그럼 others라는 건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명사의 복수를 드러낼 때 s를 취하는 것처럼 others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others는 여러분 뭐가 됩니까? 복수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others 앞에 더가 없잖아요. 원래 더가 취해지면 특정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others라는 거는 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others라는 건 불특정 다수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복수라고 할게요. 불특정 복수. 자, 그러면 여러분, 디아덜스라는 건 좀 쉬워지죠? 그러면 디아덜스는 뭘까요? 그쵸? 더가 있기 때문에 더가 핵심입니다. 그럼 얘는 특정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 번째는 디아더는 뭘까요? s는 없고 아더만 있기 때문에 일단 단수고 더가 있기 때문에 특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 단수인데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개념은
특정 단수이자 마지막 하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어나더 같은 경우는 other, 다른 거긴 한데 on이라는 게 취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하나를 의도하는 대명사가 돼요. 근데 이 다른 하나라는 걸 언급할 때 전제가 뭐냐면 적어도 뭔가 개체수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적어도 3명 이상, 3개 이상 정도는 남아있어야 하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라고 언급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나더는 즉 마지막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하나를 언급할 때 어나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중요한 거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셋 이상일 때. 자, 이게 바로 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좀 짝꿍을 지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제 이번에 보시면 우리 디아더와 어나더의 차이가 문제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디아더와 어나더의 차이는 무엇이냐?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단수 마지막 하나냐, 다른 하나냐, 셋 이상일 때냐 이거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눈 2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눈 2개 중, 이 두 양쪽 눈 2개 중, 왼쪽 눈은 시력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one ey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one eye라고 하는 거는 왼쪽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한쪽의 눈, 즉 왼쪽 눈의 시력이 좋은데 다른 한쪽은 그닥 안 좋아. 즉 오른쪽 눈이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눈은 2개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one 언급했으면 다른 하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3개 중에 하나가 되나요? 아니면 둘 중에 마지막 하나가 되나? 그죠? 마지막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디아도가 나와요? 어나더가 나? 그죠? 디아도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즉 여러분 문제는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디아도 같은 경우는 주로 꼭 그렇다라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디아더라고 하는 건 대부분 문제가 자, 둘 중 마지막 하나인 관점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관점으로 많이 나와요. 대신 어나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셋 이상 중 다른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 잘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문제를 내기도 해요. 아더와 어나더의 차이를 묻기도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 어나더라고 하는 게 품사 자체가 2가지예요. 어나더는 대명사도 할 수 있지만 다른이라는 의미로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3번에서 차이점을 줬던 게 뭐냐면 아더예요. 제가 1번에서 아까 아더라고 하는 건 아예 어떤 품사라고 정리를 해버렸죠? 그쵸, 여러분 형용사라고 정리를 했어. 그러면 아더하고 어나더의 차이를 묻는 것 자체가 의도가 뭘까요? 뭐로써 묻는 걸까요? 그쵸, 형용사로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서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냐? 자, 아더 뒤에는 여러분, 아더 뒤에는요. 자, 아더 뒤에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른 책들, 다른 사람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다른 책들, 사람들이라고 했죠. 어떤 명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복수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복수명사. 자, 반대로 어나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더를 썼을 때는 아이고 제 스펠링 잘못됐군요. 자, 아더 같은 경우에는 복수명사가 나오지만 어나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 뒤에는 another book, another person 이런 식으로 단수명사가 와줘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other하고 another가 형용사로서 문제로 출제가 될 때에는 수식받는 명사의 수를 본다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others와 theothers의 차이를 묻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더가 중요하다고 했죠? S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끝에 S는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others의 S, theothers의 S. 그럼 일단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복수라는 점이 공통점.
차이는 뭐다? 왼쪽 거는 불특정 복수, 그리고 the others는 특정 복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렇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사람들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some, 몇몇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 중 some, 몇몇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안락사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자, 다른 이들은 others, 그 사람들은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이 some과 others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냥 어떤 특정 사람들을 정해놓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몇몇 사람들은 찬성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반대한대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번엔 우리 반에 1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10명의 학생, 10 students라고 언급했다 칠게요. 그러면 10명의 학생들 중 4명의 학생들은 4 students, 걔네들은 이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요. 그럼 그때 여러분 몇 명이 되는 거야?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6명을 묶어서 다른 애들은 이라고 할 때는 특정한 6명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others가 아니라 뭐가 오는 게 맞아? 그죠? the others가 오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the others라고 하는 건 특정 복수이기 때문에 얘가 출제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특정 집단을 주어주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아까 앞서서 뭐 예시를 들었듯 뭐 10 students라고 하든가 1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은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해서 the others가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특정 집단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더가 붙은 특정 복수가 나올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불특정 복수의 others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대명사의 종류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15번, 16, 17, 18 이렇게 네 문제를 통해서 부정대명사 내용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understudy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understudy라고 하는 건 이게 단어 여러분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게 대역 배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역 배우는 이제 가장 보통 명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으로 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역 배우 한 명은 is an actor. 이런 사람은 어떤 배우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후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 뭐 할 수 있는 사람? substitute for니까 뭐뭐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다른 actor, 다른 배우들을 대신할 수 있는 배우를 얘기하는 게 바로 대역 배우예요. in case of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뜻이 뭐냐면 일단 품사는 전치사고요.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of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지어보면 그쵸? emergency니까 긴급 상황. 그러니까 긴급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배우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배우를 바로 대역 배우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문장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바로 이 아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에 더도 없고 s도 없는 아더는 뭐라고 했어요? 품사가 형용사. 아더가 형용사일 때는 뒤에 뭐가 온다? 복수명사. 근데 지금 결정적 근거는 뭐다? 액터. 어떻게 나왔다? actors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나왔다. 그쵸? 자, 그래서 other가 아니라 정정을 하셔야 된다. 누구로? 뒤에 단수명사 꾸밀 수 있는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저 another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야만 another actor. other 썼다면 어떻게? actors.
이렇게 또 써볼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다른 배우, 밑에 거는 other actors니까 다른 배우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액터에다가 밑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액터를 근거로 보시고 other를 another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another와 other의 차이를 묻는 형용사 문제였고요. 자, 1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네랄 프로스펙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미네랄이라는 거 여러분 광물이죠. 근데 이 광물을 갖다가 찾는 탐사자들을 얘기합니다. prospectors. 그러면 이 미네랄 광물들을 찾아 나서는 이 탐사자들은 사용합니다. 그들의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사용한대요. 무슨 지식이냐면 5번은 동격. 자, 지오피직스라고 하는 지식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지오피직스라고 하는 건 뭐 지질 물리학 정도 되겠죠. 근데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로케이트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로케이트는 동사일 때 위치를 찾다입니다. 그러면 디파짓이라고 하는 건 침전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침전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질 물리학이라는 지식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부 가로 뭐의 침전물? 오일, 우라늄, 앤드 그리고 자 이렇게 병치 구조네요. 오일 1번, 우라늄 2번, 앤드하고 세모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그러면 같이 있는 광물들의 침전물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즉 여기 오버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몇 개? 총 3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다가 밑줄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미네랄. 그죠? 자 지금 미네랄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끝났습니까? S가 달려있네요. 그럼 지금 복수명사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어나더 뒤에는 어나더 뒤였다면 미네럴 이렇게 끝나죠. 자 그러면 이때 어나더는 일단 어떤 품사로 물은 거고 형용사로 물은 것이고 자 어떻게 정정해야 한다? 뒤에 미네럴스 복수를 반영하셔서 아더로 정정하셔야겠죠. 아더 플러스 복수니까요. 자, 마찬가지 15번과 같은 의도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명은 여기서 닫혀야 합니다. 자,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7번 가볼게요. 일단은 구조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자, it으로 시작을 했어. it. 자, 일단은 it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 가주는 주거나 아니면 강조구문 둘 중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왕이면 한번 뒤를 쓱 봤더니 대시 하나 확인이 됐네요. 그러고 봤더니 이자하고 사이에 들어간 게 보니까 인이라는 전명구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떻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맞냐면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비하고 강조 대상이 뭐가 들어간 거냐면 수식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절은 수식어가 이때 사이에 강조로 들어간 거니까 대절은 완전한 절일 거예요. 자, 즉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구문? 강조 구문이에요. 아시죠?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런 구조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절 뒤를 분석을 해보니까 wind, storms, and another kinds of weather 얘네가 다 주어고 자, 여러분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예요. 그 다음에 take place 이형식 동사 발생하다 이렇게.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구성이니까 완전한 절이죠. 이형식 구문이지. 그 사이에다 뭘 넣었다? in 이하의 전명구라는 수식어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다시. 트로파스피어라고 하는 거에서 in. 근데 이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명사 콤마 명사니까 동격입니다. 자, 얘네가 뭐냐면 우리 대기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층을 얘기한가 봐요. 제 기억으로는 뭐 성층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대기권에도 층이 있죠. 그래서 그 대기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층인 트로스포피어. 자, 이곳에서 윈드, 바람과 스톰스, 폭풍과 엔드 다른 종류의 날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 건 바로 이런 대기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층이 이 층이에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봤더니 우리 지금 이제 뭐 B는 스톰즈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C에 보니까 another kinds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정할 때 필요한 지식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공식이 있어. kind of하고 무관사 단수. 그리고 kinds라고 복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게 관사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무관사 복수. 명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kind of 예를 들어 꽃의 종류나 그런 a kind of flower. 어나 더 붙이지 않아. 무관사예요. 그 다음에 kinds of flowers. 그러니까 앞에 있는 kinds의 복수면에 뒤에 나오는 것도 복수. a kind니까 어가 붙었으니까 뒤에 것도 단수. 이거 따라간다 이거입니다. 이거 공식이야. 이거 좀 반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장 한번 가보세요. 웨더에다 근거를 한번 줘보시고. 그럼 얘가 지금 무관사 무슨 상태? 그치. 무관사 단수 상태. 적어볼게요. 무관사 단수. 근거입니다. 그렇게 써보고 그러면은 지금 앞에 일단 카인즈가 나오는 것도 잘못됐죠. 그죠? 그럼 일단은 카인즈라는 복수하고 어나더의 조합도 잘못됐지만 이거를 고칠 때 뒤에 있는 웨더라는 단명을 단수명사를 반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두고 어나더는 두고 누구를 고친다? 그죠? 카인즈의 s를 삭제해서 단수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문제도 이거였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정하자면 네, 한번 깔끔히 써볼까요? another kind of weather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단수의 아예 딱 일치되게끔 another 단수 개념, kind 단수, of 뒤에 무관사 단수까지 완벽히 일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런 또 형태의 kind라는 또 공식의 형태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정을 하셨어야 해요. 자,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17번도 마무리를 해보시고 자, 마지막 문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형 문제죠? 이제 선택형은 보기를 한번 쓱 보시는 게 좋고요. 보기를 봤더니 이제 내 dear, the, another, 뭐, other, one, another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뒤에다가 people이라는 명사를 이제 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은 뭔가 형용사 어구로 이제 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문장을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분석하니까 I는 needs, 필요해요. 배울 필요가 있대요. 뭘 배우냐면 learn이라는 거는 또 삼형식 동사니까 얘에 대한 목적으로 이게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자, how to 보정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명사구죠. 그럼 얘가 명사 일단 1번이에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명사라기보다는 목적어라고 할게요. 누구에 대한 목적어? learn에 대한 목적어. 경치. how to 보정사 다시 한번 묻고 목적어 2번. 누구에 대한? learn에 대한. 그럼 이거 하는 방법, 또 이거 하는 방법. 마지막, and 세모. 그 다음에 how부터 마지막 또 himself 붙고 목적어 3. 구조 파악되세요? 자, 누구에 대한 목적어 3개, learn이라는 부정사에 대한 목적어가 의문사 플러스 투보정사인 명사구의 형태로 목적어 3개 병치 구조. 문장 좀 길었던 겁니다. 자, 해석해보면 I는 배울 필요 있어요. get along with라고 하는 거는 친해지다, 친숙해지다라는 수거입니다. 정리해보세요. 수거고요. 자, 그러면은 빈칸과 친해지는 방법. 두 번째. spend his time wisely니까 자기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보내는 방법.
how to depend on himself니까 스스로에게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다 놓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우리 보기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드린 단어가 people이잖아요. people. 그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빈칸에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한번 한국말로 좀 적어볼까? 그죠? 이런 말이 없겠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 빈칸에 해당되는 거는 이 말. 다른 사람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작가가 이 문장을 쓸 때 앞서 어떤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10명의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를 불특정 복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생각나는 거는 아까 뭐가 있습니까? 그쵸? 만약에 이거를 진짜 그냥 대명사로 받았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영어로 그냥 진짜 그대로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네, 이렇게 썼겠죠. other people로 썼겠죠. 그죠? 자,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썼거나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냥 하나로 받아서 아예 그냥 대명사로서 어떻게? 그냥 others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ther people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others라고 하면은 다른 이들과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 형태 모두 정답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으로 일단 해석을 해봤을 때 이런 맥락이 맞겠고, 이제 보기 4개를 살펴봤더니, 막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죠. 일단은 여러분 아예 성립 불가한 보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보기 성립 불가입니까? 그쵸, 여러분 B라는 보기는 좀 성립 불가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A라고 하는 보기는, A 보기는 사실, 자, 이건 좀 주의를 하긴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는 D가 이렇게 취해져 있는데 이 the other people이 되면은 해석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석은 가능하는데 더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가 대명사로 교체를 했다면 이거는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특정 복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문장은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무리를 지어놓고 딱 특정 지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의 의미가 아니죠. 응? 자, 그래서 A 보기는 특정 복수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죠? 더라는 정관사 때문에 특정 의미가 되니까 탈락이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 정답은 C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하더라는 걸 한번 괄호로 묶어보세요. people X 하시고 자, 원어나도라고 해서 상호대명사라고 해서요. 이런 대명사의 하나의 묶음으로 쓰이겠어. 원어나도가 아예 그냥 두 개가 한 묶음으로 복합 명사예요. 그래서 원어나도가 어떻게 쓰이는 얘냐면 이 자체가 서로라는 의미로 쓰이는 상호대명사라고 합니다. 상호적이다 이거죠. 서로라는 의미로.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이치하더가 있어요. 이치하더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떨 때 많이 좀 사용을 하냐면 원어나더 같은 경우는 어나더 개념이 셋 이상이다 보니까 서로긴 한데 셋 이상의 사이, 그러니까 셋 이상의 사람일 때, 셋 이상의 어떤 개체들이 있을 때 그때의 서로이고 이치하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도 서로라는 뜻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둘 사이를 얘기하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18번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대명사의 파트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명사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봤는데요. 자, 대명사 내용이 이제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이제 끊어서 제가 영상을 좀 제작을 했어요. 자, 앞에서부터 1번부터 18번까지 쭉 들어주셔야 하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밴드톡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